경주마 실버블레이즈,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왓슨, 나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우리가 아침을 먹으려고 함께 앉았을 때 홈즈가 말했다. 가다니, 어딜 간다는 거야? 다트무어, 킹스 파일랜드로. 나는 놀라지 않았다. 사실 내가 유일하게 궁금했던 것은 지금까지 그가 영국 전역에 걸쳐서 유일한 화제였던 그 특별한 사건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 동료는 하루 종일 그의 가슴에 턱을 괴고 그의 이마살을 찌푸리고 담배 파이프를 가장 강한 검은 담배로 충전하고 그리고 나의 질문이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방 안을 돌아다녔다. 모든 신문의 새 판본이 우리에게 의해 보내졌지만 대충 훑어보고는 구석으로 던져졌다. 그가 침묵했지만 나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대중에게 주어진 사건과 문제들 중 그의 분석력에 도전할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였다. 그것은 워섹스컵 우승 후보의 실종과 조련사가 당한 비극적인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사건 현장으로 떠나겠다는 의도를 밝혔을 때 그것은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었다. 내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네와 함께 가면 정말 좋겠는데. 내가 말했다. 내 친구 왓슨, 자네가 나와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고마운 일이야.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가게 되면 자네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왜냐하면 이 사건을 대단히 독특하게 만드는 요점들이 몇몇 있기 때문이지. 패딩턴 역에서 기차를 탈 시간이 된 것 같아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지. 자네의 그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가주면 고맙겠네. 1시간 정도 후에 나는 엑서터를 향해 가는 1등석 열차의 구석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고 셜록 홈즈는 귀가 덮이는 여행용 모자를 쓴 채 날카롭고 열정적인 얼굴을 하고 패딩턴 역에서 구입한 갓 나온 신문 뭉치에 빠져들었다. 홈즈가 앉아서 신문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나에게 담배 케이스를 넘겨주었을 무렵 우리는 한참 전에 레딩을 지나쳐 온 상태였다. 우리는 잘 가고 있어. 그가 창밖을 내다보며 시계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다. 현재 우리의 속도는 시속 86km이군. 나는 구간 거리 표식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는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 열차 옆에 세워진 전봇대들은 60m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계산은 간단하지. 자네도 존 스트레이커의 살인 사건과 실버 블레이즈 실종에 관한 문제는 이미 조사했을 거라고 생각해. 안 그래? 난 텔레그래프와 크로니클에 어떤 신문 기사들이 실렸는지 모두 봤지. 이번 사건은 새로운 증거의 획득보다는 세부 사항의 자세한 분석을 위한 추론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례들 중 하나이지. 이 비극은 너무 흔하지 않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서 우리는 과도한 추측과 추론, 가설 속에 허덕이고 있지. 어려운 것은 이 중에서 사실의 뼈대, 그 중에서도 절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야. 그렇다면 이 건전한 기초 위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것이 먼저야. 그 다음 어떤 추론이 도출될 수 있고 이 모든 미스터리가 전환되는 특별한 변곡점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화요일 저녁에 나는 말의 주인인 로스 대령과 사건을 맡고 있는 그레고리 경감으로부터 전보를 받아 협조를 요청받았어. 화요일 저녁. 나는 소리쳤다. 오늘이 목요일 아침인데 왜 어제 내려가지 않았지? 왜냐하면 내가 어리석은 실수를 했기 때문이야, 왓슨. 자네의 회고록을 통해서만 나를 알던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으로만 따지자면 누구보다도 흔한 일이지. 사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말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특히 다트무어 북쪽과 같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서 말이지. 어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나는 말이 발견되었고 말의 납치범이 존 스트레이커의 살인자라는 소식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었어. 하지만 또 다른 아침이 다가왔을 때
젊은 피츠로이 심슨을 체포한 이후로는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나는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느꼈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제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럼 추리와 추론을 구성했나? 적어도 나는 이 사건의 본질적인 사실을 파악했네. 다른 사람에게 진술한다고 해도 모든 사실들이 명료해지지 않아. 게다가 우리가 출발하는 위치를 자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자네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 이제 자네에게 알려진 모든 것들을 나열해 보겠어. 홈즈가 몸을 앞으로 내밀고 요점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자신의 길고 얇은 검지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에 가리키는 동안 나는 시가를 피우면서 쿠션에 기대어 뒤로 누웠다. 우리를 여행에 나서도록 만든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에게 주어졌다. 실버 블레이즈는, 그는 말했다. 이소놈이 혈통의 후손인 경주마로 태어났고 그 말 자신의 유명한 조상들만큼이나 훌륭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그 말은 이제 5년 차이고 모든 중요한 경기 각각의 상금을 행운의 주인인 로스 대령에게 가져다 주었지. 재앙이 닥칠 때까지 그 말은 웨섹스컵의 첫 우승 후보였고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3대1의 확률로 돈을 걸었어. 그 말은 항상 경마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주마였고 아직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 확률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딸 수 있는 돈은 엄청나게 거대했지. 이런 이유로 다음 주 화요일 경마장의 출발 신호 깃발이 아래로 내려갈 시각에 실버 블레이즈가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에 엄청난 큰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물론 진실은 대령의 훈련 마구간이 있는 킹스 파일랜드에서 알 수 있었어. 우승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군. 조련사 존 스트레이커는 은퇴한 기수였는데 은퇴하기 전까지 그는 대령을 위해 5년 동안 기수로 일했어.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조련사로 근무했고 항상 열심이고 정직한 조련사로서 자신을 보여주었어. 그의 아래에는 3명의 마구가나 소년들이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그들은 말 4마리만 가지고 작은 규모로 조련사 일을 시작했어. 이들 중 한 명은 매일 밤 마구간에서 깨어 있었고 나머지는 다락방에서 잠을 잔다고 해. 3사람 모두 훌륭한 성격을 지녔지. 존 스트레이커는 유부남으로 마구간에서 200m 떨어진 작은 빌라에 살았어. 그는 자식이 없고 하녀 1명을 두고 안락하게 살고 있었어. 시골 주변은 매우 외롭지만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나 깨끗한 다트무어 공기를 즐기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지은 작은 빌라들이 있었어. 타비스톡의 건축업자가 개발한 주택지구지. 타비스톡은 서쪽으로 3km 떨어져 있고 황무지를 가로질러 역시 약 4km 떨어진 곳에 백워터 경이 소유한 거대한 경마 훈련 시설이 있어. 사일러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메이플턴의 시설이지. 사방으로 황무지가 널려 있는데 몇 명의 집시들만 사는 완전한 황무지야. 이게 바로 비극이 발생한 지난 월요일 밤의 일반적인 상황이야. 그날 저녁 말들은 평상시처럼 운동을 한 후 물을 먹었지. 그리고 마구간의 문은 9시에 닫혔어. 스트레이커와 일하는 소년들 중 2명이 조련사의 집으로 걸어가 부엌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3번째 소년인 레드 헌터가 보초를 섰지. 9시가 좀 넘어 하녀 에디스 백스터는 구운 양고기 카레로 이뤄진 저녁 식사를 마구간으로 가지고 갔어. 그녀는 마구간에 수돗물이 있기 때문에 마실 것을 가져가지 않았어. 그리고 당직자는 다른 것은 마시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 날이 매우 어두웠고 길이 황무지를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녀는 등불을 들고 있었지. 에디스 백스터가 마구간에서 30m 떨어진 곳까지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어. 랜턴에 의해 만들어진 노란 빛의 원 안으로 그 남자가 들어섰고 그녀가 본 남자는 신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 그는 회색 트위드 자켓을 입고 천 모자를 쓰고 있었어. 그는 각반을 두르고 손잡이가 달린 무거운 막대기를 들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이 극도로 창백하고 그의 태도가 초조한 것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지. 그녀는 그의 나이가 30살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여기가 어디죠? 그가 물었어. 나는 황야에서 밤을 새야 한다고 마음먹고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당신 랜턴 빛을 보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킹스 파일랜드의 훈련용 마구간 가까이에 있어요. 오, 그런가요? 정말 운이 좋군요. 라고 그는 외쳤어. 저기 마구간에서 소년 마부가 매일 밤 혼자 잠을 잔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그에게 가지고 가는 그의 저녁 식사겠죠. 나는 당신이 새 드레스 값을 받는 것을 거절할 정도로 도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는 조끼 주머니에서 접은 흰 종이 한 장을 꺼냈어. 그 소년이 오늘 밤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봐요. 그러면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예쁜 옷을 갖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의 태도가 너무나도 진지했기 때문에 겁을 먹고 그를 지나쳐서 보통 자신이 음식을 건네는 창가로 달려갔어. 창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헌터는 안쪽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 그녀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시작하자 낯선 사람이 다시 그녀 뒤로 나타났어. 안녕하세요. 그가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말했어.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나중에 하녀는 맹세하며 말하길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 튀어나온 작은 종이 꾸러미의 모서리를 발견했다고 했어. 무슨 용건이시죠? 마구간 소년이 물었어. 당신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사업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어. 지금 당신네 마구간에는 웨섹스 컵에 출전할 수준의 말이 2마리 있습니다. 실버 블레이즈와 베이아드. 제게 믿을 만한 정보를 주시면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지요. 베이아드가 몸무게를 조금만 더 늘릴 수 있다면 오폴롱을 달리는 사이 100m는 더 많이 전진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그쪽 마구간 사람들은 베이아드 쪽에 돈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망할 놈들 중 하나군? 그 소년이 소리쳤어. 킹스 파일랜드에서 우리가 당신 같은 놈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지. 그는 벌떡 일어나 마구간을 가로질러 달려가 개를 풀어서 자신이 목줄을 잡았어. 하녀는 곧장 집으로 도망갔는데 뛰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낯선 사람이 창문으로 여전히 몸을 들이밀고 있었어. 그러나 1분 후 네드 헌터가 사냥개를 데리고 뛰쳐나갔고 이후 그는 근처 모든 건물들을 뒤졌지만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 잠시만. 내가 물었다. 마구간 소년이 개를 데리고 나갔을 때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었나? 훌륭해, 왓슨, 훌륭해. 내 동료가 중얼거렸다. 그 요점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강한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 다트무어에 특별한 전보를 보냈네. 소녀는 나서기 전에 문을 잠갔어. 덧붙이자면 그 창문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어. 헌터는 동료 마부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련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어. 스트레이커는 그 설명을 듣고 흥분했지만 그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았지. 하지만 그 소식은 그를 막연히 불안하게 만들었고 스트레이커 부인은 그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어디를 가냐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길 그는 말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했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지 보려고 마구간으로 걸어 내려갈 생각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집에 남아있기를 간청했지만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커다란 방수 외투를 끌어내 덮어쓰고 집을 나갔어. 스트레이커 부인은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았어. 그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하녀를 불러 마구간을 향해 출발했지.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의자들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헌터는 완전히 멍한 상태로 축 처져 있었어. 우승 후보의 마구간은 비어 있었고 그의 조련사의 흔적은 없었어. 마대실 위쪽에 있던 곡물 창고 겸 다락방에서 자고 있던 두 소년들 역시 곧장 일어났어. 그들은 밤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그들은 둘 다 잠을 깊이 자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지. 헌터는 분명히 어떤 강력한 약물에 취해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소년과 두 여성이 실종자를 찾아 뛰쳐나왔어. 그리고 그들은 헌터가 그냥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었어. 그들은 여전히 조련사가 어떤 이유로 이른 아침 운동을 위해 말을 꺼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수색을 시작했지. 하지만 주변 황무지가 모두 보이는 집 근처의 돌 위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우승 후보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비극이 닥쳤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지. 마구간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존 스트레이커의 외투가 덤불에서 펄럭이고 있었어. 바로 그 너머 황무지의 사발 모양의 움푹 패인 곳이 있었고 그 밑바닥에서 이 불행한 조련사의 시신이 발견되었지. 그의 머리는 어떤 무거운 무기의 맹렬한 타격에 의해 산산조각 났고 길고 뚜렷한 상처가 허벅지에 나 있었어. 어떤 매우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 거칠게 만들어진 상처였지. 하지만 스트레이커는 습격자들을 향해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보였는데 오른손에는 피가 고여있는 작은 칼을 들고 있었고 왼손에는 붉은색과 검은 비단의 스카프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 스카프는 그 전날 저녁 마구간을 찾아왔던 그 낯선 남자가 착용했던 것이라고 하녀가 알아봤지. 약물의 혼수 상태에서 회복되고 있던 헌터 역시 그 스카프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 동의했어. 또한 창가에 서 있는 동안 낯선 남자가 자신이 먹을 음식에 마약을 넣은 것이고 그래서 마구간 경비를 하지 못하고 자신이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어. 실종된 말의 경우 진흙 속에 벌어진 치명적인 몸싸움 당시 그 말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가득했어. 그러나 그날 아침부터 그 말은 사라졌고 큰 상이 보상금이 걸려 다트무어의 모든 집시들이 예의주시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 마지막 분석 결과 마구간에 남겨진 헌터의 저녁 식사 나머지에서 상당한 양의 가루 아편이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지. 반면에 그 집의 사람들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같은 음식을 같은 밤에 먹은 것으로 드러났어. 그것들이 이 사건의 주요 사실들이야. 추측은 하나도 가미되지 않았고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이지. 이제 경찰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지. 그 사건을 맡은 그레고리 경감은 매우 유능한 경찰이야. 만약 상상력을 타고났다면 그는 자신의 직업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지도 몰라.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의심이 가는 그 남자를 발견하여 체포했어. 그는 내가 말한 빌라 중 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찾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 그의 이름은 피츠로이 심슨인 것 같아. 그는 훌륭한 태생에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경마에 많은 돈을 낭비했고 런던의 스포츠 클럽을 출입하고 지금은 조용하고 고상한 경마 예상지를 만들면서 살고 있어. 그의 경마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가 우승 후보인 실버 블레이즈에게 5,000파운드를 걸었다는 것을 밝혀냈지. 체포되자 그는 킹스 파일랜드 말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다트무어로 내려왔다는 말했어. 또한 메이플턴 마구간에도 자신이 들렸고 사일러스 브라운이 맡았던 두 번째 우승 후보인 데스버러에 대한 정보도 알아봤다고 진술했지. 그는 전날 저녁에 하녀와 마부 소년이 설명한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부인하려 하지는 않았지. 하지만 자신에게는 악한 의도가 없다고 말했고 단지 직접적인 정보를 얻기를 원했을 뿐이라고 했어. 그의 스카프에 관해 물어봤을 때 그는 매우 창백해졌고 살해된 남자의 손에 그것이 있는 것을 전혀 설명할 수 없었어. 그의 젖은 옷차림은 그가 전날 밤 폭풍우 속에서 외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의 지팡이는 납을 단 나무 지팡이였는데 반복적인 타격을 가한다면 조련사에게 끔찍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처럼 보였어. 그렇지만 다른 문제가 있지. 피츠로이 심슨의 몸에는 상처가 전혀 없었어. 반면에 스트레이커의 칼을 보면
그를 공격했던 사람 역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분명했지. 그래, 이 정도로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조사한 것을 요약할 수 있을 거야, 왓슨. 만약에 자네가 나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로서는 엄청나게 고마울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나는 홈즈가 특유의 명료함으로 내 앞에 내뱉은 진술에 가장 큰 흥미를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대부분의 사실들이 내게 익숙했지만 나는 그것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이나 서로 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어쩌면 말이야. 나는 말했다. 스트레이커에게 난 절개된 상처는 뇌손상에 따른 경련성 몸부림으로 인한 것일지도 몰라. 다시 말해서 스트레이커 자신이 스스로를 칼로 찌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개연성 있어. 홈즈가 말했다. 그 경우 현재의 용의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가 사라지게 되겠지. 그리고 아직도 나는 내가 말했다. 지금도 경찰의 추론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우리가 어떤 추론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반대가 있을지도 모르지. 내 친구가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 경찰은 이 피츠로이 심슨이 약물을 소년에게 먹이고 어떤 식으로든 복제 열쇠를 손에 넣은 후 마구간 문을 열고 말을 꺼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 같아. 분명히 말들을 모두 납치할 목적으로 말이지. 말에 고삐가 없어져서 심슨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 말을 끌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둔 채로 그는 황무지를 가로질러 말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조련사를 마주쳤거나 아니면 뒤쫓아온 그에게 추월당했겠지. 자연스럽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 스트레이커가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한 작은 칼은 심슨에게는 아무 상처도 입히지 못했고 대신 그는 무거운 지팡이로 조련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어. 그리고 말은 어떤 비밀 은신처에 숨겨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싸움 중에 도망쳐 지금은 황무지에서 헤매고 있겠지. 이것이 경찰에게 보이는 그대로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설명이야. 다른 모든 설명들도 여전히 더 있을 법하지 않아. 하지만 일단 현장에 가면 그 문제를 빨리 시험해 봐야 할 거야. 그때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타비스톡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기 전 저녁이 되었다. 그 마을은 다트모어의 거대한 원형 구역 안에 있는 방패들 중에 왕처럼 보였다. 2명의 신사가 정거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사자 같은 머리와 수염, 뚫어지듯 쳐다보는 옅고 푸른 눈을 가진 신사였다.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경계하는 태도, 매우 단정하고 말쑥한 옷차림의 엽수염과 안경을 다듬은 작은 남자였다. 후자는 유명한 스포츠맨인 로스 대령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레고리 경감이었는데 그는 영국 탐정과 경찰에서 빠르게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홈즈 씨, 당신이 여기까지 와줘서 기뻐요. 대령은 말했다. 여기 수사관은 가능한 모든 것을 다했지만 저는 불쌍한 스트레이커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제 말을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진전이 있었나요? 홈즈가 물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경감이 말했다. 밖에 마차가 있는데 아마 어두워지기 전에 그 장소를 보고 싶으실 테니 타고 가면서 얘기하시죠. 잠시 후 우리는 모두 편안한 랜도 마차에 앉아 진기한 옛 데본셔 지역을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레고리 경감은 자신의 사건에 가득 몰두하여 발언을 쏟아냈고 홈즈는 가끔 끼어들어 질문을 던졌다. 로스 대령은 팔짱을 끼고 모자를 눈 위로 기울인 채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고 나는 두 범죄 전문가의 대화에 흥미를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그레고리 경감은 홈즈가 기차에서 예측했던 것과 거의 정확하게 같은 추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중이었다. 그물은 피츠로이 심슨 주위에 꽤 가까이 있어요. 나는 그가 우리의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와 동시에 그 증거가 순전히 정황적인 것이며 새로운 진전 사항이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스트레이커의 칼은요? 우리는 그가 넘어지면서 본인 칼에 부상을 입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 친구 왓슨 박사가 우리가 내려올 때 나에게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심슨이라는 사람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죠. 그에게는 칼도 없었고 상처 흔적도 없어요. 그에게 불리한 증거는 확실히 매우 강력해요. 우승 후보의 실종이 그에게는 커다란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였죠. 그는 마구간 소년을 중독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폭풍 속에서 그 마구간에 간 적이 있었어요. 또한 무거운 지팡이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의 스카프는 죽은 남자의 손에서 발견되었어요. 배심원단 앞에 그를 세울 만큼은 충분한 사실들이라고 생각해요. 홈즈는 그의 머리를 흔들었다. 똑똑한 변호인이라면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예요. 그가 말했다. 우선 그가 마구간에서 말을 꺼내야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만약 그가 그 말을 다치게 하고 싶었다면 왜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소지품에서 복사 열쇠가 발견되었습니까? 어떤 아편 상인이 그에게 가루 아편을 팔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낯선 사람인 그가 그냥 말도 아닌 이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을 어디에 숨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녀에게 부탁하면서 마구간 소년에게 보여주라고 했던 종이 쪽지 안에서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는 그것이 10파운드 지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파운드 지폐 한 장이 그의 지갑에서 발견되었죠. 하지만 당신이 의문을 던진 것들은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그 지방의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여름에 타비스톡에서 2번 하숙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편은 아마도 런던에서 가져온 것 같고요. 목적을 다한 열쇠는 사용되었다면 버려졌을 거예요. 말은 구덩이나 황무지의 오래된 광산의 바닥에 있을지도 모르죠. 스카프에 대해 그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그것이 자기 것임을 인정하고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 새로운 요소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그것이라면 그가 마구간에서 굳이 말을 끌고 나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홈즈는 귀를 쫑긋 세웠다. 우리는 한 무리의 집시들이 월요일 밤 살인이 일어난 장소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야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화요일에 그들은 떠났어요. 심슨과 이 집시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가 말을 끌고 가다가 뒤쫓아온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가 그들에게 말을 끌고 가서 그 말을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지금 그를 데리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집시들을 찾기 위해서 황무지 전체를 수색하고 있어요. 또한 저는 타비스톡에 있는 모든 마구간과 외양간, 즉 반경 10km 내에 있는 관련 시설들을 모두 수색했어요. 또 다른 경주마 훈련 마구간이 상당히 근접한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들의 말인 데스버러가 걸린 돈이 전체 순위상 2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승 후보의 실종에 있어서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곳의 조련사인 사일러스 브라운은 이번 경마대회에 큰 돈을 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불쌍한 스트레이커의 편도 아니었죠. 우리는 마구간을 조사했지만 그를 이 사건과 연관시킬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심슨이라는 사람이 메이플턴 마구간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 만한 단서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홈즈가 마차 좌석에 몸을 기댔고 대화는 중단되었다. 몇 분 후에 우리 마부는 길가에 서 있는 처마가 늘어져 있는 깔끔하고 빨간 벽돌로 된 빌라 앞에 마차를 세웠다. 방목장을 가로질러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회색 타일로 된 긴 건물 하나가 놓여 있다. 황무지의 낮은 곡선은
양치식물의 퇴색된 색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동색으로 물들어가며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고 타비스통 마을 건물들의 뾰족한 기둥들이 그 곡선을 깨뜨렸다. 그리고 메이플턴 마구간을 표시하는 서쪽의 건물 무리가 그 지평선의 곡선을 깨뜨렸다. 우리 모두는 홈즈를 제외하고 마차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홈즈만은 자신의 눈앞의 하늘을 응시하며 그의 생각에 완전히 몰두했다. 내가 그의 팔을 만졌을 때 비로소 그는 거친 동작으로 몸을 일으켜 마차에서 내렸다. 실례합니다. 그는 약간 놀란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로스 대령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저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눈은 반짝이는 빛이 있었고 흥분을 억누르는 그의 태도를 통해 나는 비록 그가 어디서 찾았는지 상상할 수 없지만 그의 손 위에 단서가 있다고 확신했다. 즉시 범죄 현장에 가는 것을 선호하시죠, 홈즈 씨? 그레고리가 말했다. 여기에 조금 머물면서 한두 가지 세부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스트레이커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왔죠, 아마. 네, 그는 위층에 있어요. 조사는 내일 있을 겁니다. 로스 대령님, 그가 당신을 위해 꽤 오래 일했죠? 그는 항상 훌륭한 직원이자 조련사였어요. 스트레이커가 죽었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 있던 물건 목록을 작성하셨을 거라고 추측합니다만, 경감님, 제가 거실에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고 싶으시다면요. 그럼 감사하죠. 경감이 네모난 양철 상자를 열고 우리 앞에 작은 물건 더미를 놓는 동안 우리는 모두 앞방으로 줄지어 들어가서 중앙 테이블에 둘러 앉았다. 베스타제 밀랍 성냥 한 상자, 3cm 길이의 양초, 브라이어 루트 담배 파이프, 반온스의 길게 자른 캐번디시 담배가 들어있는 물개 가죽 주머니, 금사슬이 달린 은색 시계, 금화 5개, 알루미늄 필통, 종이 몇 장, 그리고 표시된 매우 섬세하고 단단한 칼 손잡이의 웨이스 앤 코. 런던라고 새겨진 칼이 하나 있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칼이군요. 홈즈가 그것을 들어올려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했다. 핏자국을 보아하니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의 손에서 발견된 거군요. 왓슨, 이 칼에 대해 알고 있나? 이건 우리가 백내장용 칼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내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매우 섬세한 작업을 위해 고안된 매우 섬세한 칼날입니다. 험난한 여정에서 사람이 가지고 다니기엔 이상한 물건입니다. 특히 주머니 안에 넣을 수 없는 형태 같네요. 그 칼날 끝부분은 우리가 그의 시체 옆에서 발견한 코르크 원반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그의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칼이 화장대에 꽂혀 있었고 그가 방을 나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형편없는 무기였지만 아마도 그가 그 당시 손에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무기였을 겁니다. 그럴듯하군요. 이 서류들은 어때요? 이 서류들 중 3건은 건초 거래상 계좌로 입금된 영수증이에요. 나머지 중 하나는 로스 대령의 지시 편지예요. 다른 하나는 재단사의 영수증인데 본드 스트리트의 레수리의 부인이 윌리엄 더비셔 명의로 청구한 37파운드 15센트가 기재되어 있어요. 스트레이커의 부인이 말하길 더비셔는 남편의 친구였고 가끔 그의 편지들이 여기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더비셔 씨의 부인은 다소 비싼 취향을 가졌군요. 홈즈가 계좌를 살펴보며 말했다. 22기니는 하나의 드레스치고는 다소 과한 금액이죠. 하지만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어 보이네요. 이제 범죄 현장으로 내려가시죠. 우리가 거실에서 나왔을 때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경감의 소매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하고 마르고 열망과 흥분으로 들떠 있었는데 최근 몰아닥친 공포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들을 잡았나요? 그들을 찾았나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스트레이커 부인.
하지만 홈즈 씨는 우리를 돕기 위해 런던에서 왔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플리머스에서 가든 파티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분명해요. 안 그런가요? 스트레이커 부인? 홈즈가 말했다. 아니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이런, 맹세할 수 있어요. 당신은 비둘기색 비단에 타조털이 달린 옷을 입었잖아요. 저는 그런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 그렇다면 제가 착각했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사과의 말과 함께 경감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황야를 가로질러 잠시 걸었더니 우리는 시신이 발견된 움푹 패인 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의 가장자리에는 덤불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외투가 하나 걸렸던 흔적이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날 밤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홈즈가 말했다. 안 불었어요. 하지만 큰 비가 내렸죠. 그러면 외투가 털로 덮인 덤불까지 날아가서 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거기에 놓았던 거네요. 네, 그것은 덤불에 놓여 있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땅이 많이 짓밟힌 것 같은데 월요일 밤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것이 틀림없어요. 이쪽에 매트 조각을 놓고 우리는 모두 그 위에 서 있었어요. 훌륭해요. 이 가방에는 스트레이커가 신었던 부츠 중 하나와 피츠로이 심슨의 신발, 실버 블레이즈의 말굽이 들어 있습니다. 친애하는 경감님, 당신은 정말 뛰어나군요. 홈즈는 가방을 들고 구멍으로 내려와 그는 매트를 더 안쪽 가운데로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그는 얼굴 위로 몸을 펴고 두 손으로 턱을 기댄 채 그 앞에 짓밟힌 진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여기. 그가 갑자기 말했다. 이게 뭐야? 그것은 반쯤 타버린 베스타제 밀랍 성냥이었는데 진흙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 처음에는 작은 나무 조각처럼 보였다. 내가 어떻게 그걸 넘어갔는지 모르겠군요. 경감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진흙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걸 찾으려고 하니 제게 보인 것뿐입니다. 뭐라고요? 이걸 찾을 줄 알았단 말입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가방에서 부츠를 꺼내서 땅에 찍힌 자국들과 부츠, 신발, 말굽의 모양을 비교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움푹 패인 곳 가장자리로 기어 올라가서 양치식물과 덤불 사이를 기어다녔다. 더 이상의 발자국은 없을 겁니다. 경감이 말했다. 저희가 모든 방향으로 100m씩 매우 조심스럽게 지면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군요. 홈즈가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무례를 범하지 말아야겠군요. 하지만 저는 어두워지기 전에 황무지를 조금 걷고 싶어요. 그래야 내일 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행운을 위해 이 말굽을 호주머니에 넣어 두겠어요. 로스 대령은 내 동료의 조용하고 체계적인 작업 방식에 조바심의 기미를 보이더니 자신의 시계를 힐끗 보았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경감님. 그가 말했다.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번 대회 출전 명단에서 우리말의 이름을 빼는 것이 대중들에게 빚지는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홈즈가 결심을 하고 소리쳤다. 저라면 그 말의 이름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대령이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가 말했다. 저희는 스트레이커의 집에 있을 테니 산책을 마치면 함께 마차를 타고 타비스톡으로 가시죠. 홈즈와 내가 천천히 황야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로스 대령이 경감과 함께 돌아섰다. 태양은 메이플턴의 마구간 뒤로 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우리 앞에 길고 경사진 평원은 금빛으로 물들었다.
빛바랜 양치식물과 나무 껍질이 저녁 빛을 잡은 풍요롭고 붉은 갈색으로 깊어졌다. 하지만 그 풍경의 영광은 가장 깊은 생각에 잠긴 내 친구에겐 모두 보이지 않았다. 이쪽이야, 왓슨. 마침내 그가 말했다. 누가 존 스트레이커를 죽였는가에 대한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실버 블레이즈라는 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내는 데만 집중해보자고. 자, 만약 그 말이 그 비극이 일어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도망쳤다고 가정한다면 그 말은 어디로 갔을까? 말은 매우 사교적인 동물이야. 만약 자신의 동물적 본능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말은 킹스 파일랜드로 돌아가거나 메이플턴으로 건너갔을 거야. 그가 왜 황무지로 내달렸을까? 지금쯤은 틀림없이 눈에 띄어야 하는데 말이지. 그리고 집시들이 왜 말을 납치했을까? 이 사람들은 경찰과 성가신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썽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항상 그 지역에서 떠나 도망치지. 그들은 그런 말을 팔 수도 없어. 그런 큰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데려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거든. 그 모든 것은 명료한 사실이지. 그럼 그 말은 어디 있을까? 그 말이 킹스 파일랜드나 메이플턴으로 갔음에 틀림없다고 이미 말했잖아. 그런데 지금 그 말은 킹스 파일랜드에 없어. 그렇다면 메이플턴에 있다는 말이지. 이를 실제 가설로 받아들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황무지의 이 부분은 아까도 경감이 말했듯이 매우 단단하고 건조해. 하지만 메이플턴 쪽 방향으로 가면서 급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가 있어. 여기서 저쪽으로 길게 움푹 꺼진 곳을 볼 수 있어. 이곳은 월요일 밤에는 매우 젖었을 거야.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 말은 그것을 넘어섰을 것이고 이게 그 말의 행적을 찾아야 할 시작점이 되는 거야.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힘차게 걸었고 몇 분 만에 우리는 문제의 웅덩이에 도달했다. 홈즈의 요청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그는 왼쪽으로 둑을 걸어 내려갔다. 하지만 나는 50걸음도 가지 않아서 홈즈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고개를 들자 그가 내게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말의 발자국은 그 앞에 부드러운 땅에 뚜렷이 드러나 있었고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말굽은 그 발자국과 꼭 들어맞았다. 상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 홈즈가 말했다. 그레고리에게 부족한 건 딱 한 가지야.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했고 그 추측에 따라 행동했고 우리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발견했지. 그래, 계속하자고. 우리는 습지 바닥을 가로질러 건조하고 단단한 잔디밭을 걸어서 약 500m 정도를 지나갔다. 다시 땅이 경사져 아래로 내려갔고 우리는 다시 선로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1km 동안 발자국을 보지 못했지만 메이플턴 가까이에서 한 번 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을 처음 본 사람은 홈즈였고 그는 의기양양한 얼굴을 한 채 그곳을 가리키며 서 있었다. 말의 발자국 옆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이전까지는 말 혼자만 있었어. 내가 소리쳤다. 그렇긴 하지. 이전에는 혼자였어. 아니, 이게 뭐야? 나란히 나 있던 두 개의 흔적이 갑자기 급하게 방향을 선회하더니 킹스 파일랜드 방향으로 향했다. 홈즈는 휘파람을 불었고 우리는 둘 다 그 뒤를 따랐다. 그의 시선은 추정로를 향하고 있었지만 나는 우연히 한쪽으로 흘끗 훑어보았는데 놀랍게도 같은 흔적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왓슨, 자네를 위한 단서군. 내가 그 흔적을 가리키자 홈즈가 말했다. 자네 덕분에 오래 걷지 않아도 되었네. 이제 발자국을 따라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 돼. 따라가 보자고.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은 메이플턴 마구간의 문까지 이어진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끝이 났다. 우리가 다가가자 마부 한 명이 달려나왔다.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아요. 그가 말했다. 제가 단지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홈즈는 조끼 주머니에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넣고 말했다. 내일 아침 5시에 방문한다면 당신 주인 사일러스 브라운 씨를 만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일까요? 만약 누구든 저희 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그분이 있으세요. 본인께서 직접 당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시죠? 아니, 안 돼요, 선생님. 내가 당신 돈에 손을 대기에는 여기에서 제 지위나 급여가 꽤 크다고요. 나중에 챙겨주시죠. 정이 원하신다면요. 셜록 홈즈가 주머니에서 꺼낸 하프 크라운 동전을 다시 집어넣는 순간 사나워 보이는 노인이 수렴용 말채찍을 흔들며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이게 뭐야, 돛은. 그가 소리쳤다. 잡담하지 마. 가서 내 일이나 해. 그리고 당신,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선생님과 1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홈즈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랑 얘기할 시간 없어. 낯선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 꺼져. 그렇지 않으면 걔가 당신 발뒤꿈치를 물지도 몰라. 홈즈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경마 사업가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그의 얼굴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관자놀이까지 붉어졌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가 소리쳤다. 지긋지긋한 거짓말이야. 좋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 일에 대해 의논할까요? 아니면 당신 응접실에서 의논할까요? 아, 들어오시겠다면 들어오세요. 홈즈는 미소 지었다. 몇 분 안 걸릴 거야, 왓슨. 그가 말했다. 브라운 씨,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20분이 흘렀고 홈즈와 경마 조련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붉은 노을의 색상이 회색으로 변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일러스 브라운처럼 한 사람이 변화한 것을 본 적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방울이 이마에 한가득 비쳤다. 수렴용 말채찍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릴 때까지 그는 손을 떨렸다. 그의 협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도 모두 사라졌고 개가 주인 옆을 따르는 것처럼 홈즈의 곁에서 굽실거렸다. 지시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 끝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홈즈가 그를 둘러보며 말했다. 맞은편 사람이 그의 눈에 담긴 위협을 읽으면서 움찔했다. 오, 안 되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먼저 바꿀까요? 말까요? 홈즈는 조금 생각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편지로 알려드리겠소. 속임수는 안 됩니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저를 믿으셔도 돼요. 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일 제게서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그가 발뒤꿈치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내미는 떨리는 손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킹스 파일랜드를 향해 출발했다. 사일러스 브라운보다 더 완벽한 불량배의 겁쟁이, 그리고 고자질쟁이의 조합을 본 적이 정말 드물군. 홈즈는 우리가 함께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말했다. 그럼 그가 말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는 허풍을 떨며 거짓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에게 그날 아침 그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했는지 묘사했고 그는 그 당시 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확신했어. 물론 자네도 발자국에서 특이하게 네모난 발가락을 관찰했겠지만 그의 부츠는 정확히 그것들과 일치했지. 당연히 어떤 마구간 소년 정도의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거야. 그의 습관대로라면 그가 이른 아침 가장 첫 번째로 마구간 밖을 나왔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가 어떻게 황무지를 헤매고 있는 낯선 말을 발견했는지를 설명했어. 그가 어떻게 거기에 나갔는지,
그리고 그가 우승 후보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하얀 이마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기했지. 또한 자신이 엄청난 돈을 건 자신의 말이 대회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어떤 식으로 그 자신에게 떠올랐을지 설명했지. 그리고 나서 나는 그에게 처음 본능적으로 든 생각은 그 말을 끌고 다시 킹스 파일랜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것도 말했지. 그러나 악마의 속임수가 다시 그의 머리를 점령했고 경주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말을 숨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말을 다시 끌고 돌아와서 메이플턴 조련 시설에 숨겨놨는지를 설명했어. 내가 자세히 말하자 그는 단념하고 자기 살 길만 생각했지. 하지만 그의 마구간도 수색 대상이 포함되어 있었잖아. 5. 그와 같은 노련한 사기꾼들은 수많은 속임수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자넨 그 말을 그의 소나기 아래 내버려 두는 것이 괜찮은가? 그에게 말을 해치고 싶다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나의 친애하는 친구, 그는 말을 애지중지하며 지킬 거야. 그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그 말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로스 대령은 어떤 경우에도 많은 자비를 베풀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 문제는 로스 대령에게 달려있지 않아. 나는 내 방법을 따라서 내가 선택한 만큼 또는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할 거야. 그게 바로 비공식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것의 이점이야. 자네가 그걸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왓슨. 대령의 태도는 나에게 조금 무례했어. 나는 이제 그의 돈을 쓰면서 약간의 재미를 느끼고 있네. 말에 대해서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자네 허락 없이는 당연히 안 하지. 물론 이 모든 것이 존 스트레이커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점이야. 자넨 이제 그것에 전념할 건가? 그 반대야. 우리는 둘 다 야간 열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친구의 말에 깜짝 놀랐다. 우리는 데본셔 지역에 몇 시간밖에 있지 않았는데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시작한 조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조련사의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그에게서 한마디 말도 들을 수 없었다. 대령과 경감은 응접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 친구와 저는 야간 급행열차로 런던으로 돌아갈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우리는 아름다운 다트무어 공기를 충분히 마셨어요. 경감이 눈을 크게 떴고 대령의 입술이 비웃음으로 오므라들었다. 그럼 당신은 불쌍한 스트레이커를 죽인 사람을 체포하는 것을 단념했군요. 그가 말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확실히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화요일에 당신의 말이 대회의 출발선에서 뛰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기술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 스트레이커 씨의 사진을 부탁해도 될까요? 경감은 봉투에서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친애하는 그레고리, 당신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뒀군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하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는 런던에서 온 우리의 조력자에 대해서 다소 실망했어요. 내 친구가 방을 나가자 로스 대령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가 오기 전보다 현재 우리가 더 진전을 이룩했다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적어도 그는 당신의 말이 대회에 참여할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나는 말했다. 네, 그가 장담했죠. 대령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저라면 그런 장담보다는 말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싶군요. 내가 내 친구를 변호하기 위해 대답을 하려고 할 때 그가 다시 방에 들어왔다. 자, 신사 여러분. 그가 말했다. 저는 타비스톡을 향해 출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차에 올라탈 때 마구간 소년들 중 한 명이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갑자기 홈즈에게 뭔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았다.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고 마구 간 소년의 소매 끝부분을 살짝 만졌기 때문이었다. 너는 박 목장에 몇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구나. 그가 말했다. 누가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지? 제가 합니다. 최근에 그 양들에게서 무슨 문제라도 발견했니? 선생님,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그중 3마리가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홈즈가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홈즈는 싱긋 웃으며 두 손을 비볐기 때문이다. 왓슨, 예기치 못했던 일이군. 대단해, 짐작도 못했던 행운이군. 그가 내 팔을 꼬집으며 말했다. 그레고리 경감, 양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특이한 전염병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어서 갑시다, 마부. 로스 대령은 여전히 내 동료의 능력에 대해 하찮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경감의 얼굴에서 관심이 예리하게 자극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관심을 끌고 싶은 요점이 뭔가요? 그날 밤중에 있었던 개와 관련된 기이한 사건 이야기예요. 그 개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로 이상한 우연이었던 것이죠. 셜록 홈즈는 말했다. 4일 후, 홈즈와 나는 웨섹스컵 경마 대회를 보기 위해 윈체스터로 가는 기차에 다시 올랐다. 로스 대령은 정거장 밖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만났고 우리는 그의 마차를 타고 마을 너머 대회장으로 갔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태도는 극도로 냉담했다. 나는 내 말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그 말을 보았을 때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나요? 홈즈가 물었다. 대령은 매우 화가 났다. 20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는 말했다. 하얀 이마에 얼룩덜룩한 앞다리를 가진 실버 블레이즈라면 이 동네 아이들도 알아볼 겁니다. 경마에 걸린 돈은 어때요? 글쎄요, 그것이 이 일에서 이상한 부분입니다. 어제 15대 1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가격이 점점 낮아져서 지금 3대 1을 받기 힘들 정도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누군가 뭔가 알고 있어. 그건 분명해. 우리가 탄 마차가 특별 관람석 근처의 울타리에 다다랐을 때 나는 경마 현황판을 힐끗 보며 참가한 말들의 명단을 확인했다. 명단에 적힌 것은 이런 것이었다. 웨섹스컵 경마대회. 키의 경우 각 2.5미 당 50파운드. 4살과 5살의 경우 1000파운드 추가. 2등 300파운드. 3등 200파운드. 새로운 코스 2km 및 20펄롱. 1. 히스 뉴튼 씨의 니그로 빨간 모자, 계피 색 재킷. 2. 워드로 대령의 퍼길리스트 분홍 모자, 파란색과 검은 색 재킷. 3. 백워터 경의 데스버러 노란 모자와 소매. 4. 로스 대령의 실버 블레이즈 검은 모자, 빨간 재킷. 5. 발모랄 공작의 아이리스 노란색과 검은 줄무늬. 6. 싱글포드 경 라스퍼 보라색 모자, 검은 소매. 우리는 다른 말을 내보내는 계획을 취소하고 당신의 말에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대령은 말했다. 왜, 저게 뭡니까? 실버 블레이즈가 참가 목록에 실버 블레이즈 상대로 5대4. 경마장의 벨과 함께 안내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실버 블레이즈 상대로 5대4. 5대15로 데스버러 상대. 경마가 시작되면 5대4로 조정됨. 숫자가 올라갔어요. 나는 소리쳤다. 이제 모두 6마리의 말이 참가하게 돼요. 거기 6마리다요. 그러면 4마리 달릴 것이라는 의미군요. 대령은 몹시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런데 안 보이네요.
내 말을 탄 기수의 색상이 보이지도 않아요. 5마리만 통과했어요. 이번 것이 실버 블레이즈일 겁니다. 내가 말하자 젓갈색 말이 무게감 있는 울타리에서 뛰어나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말은 대령의 마구간을 상징하는 잘 알려진 검은색과 붉은색의 기술을 등에 짊어지고 있었다. 저건 내 말이 아니야. 주인이 소리쳤다. 저 짐승은 몸에 흰 털이 하나도 없어요. 홈즈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내 친구가 건방지게 말했다. 몇 분 동안 그는 내 망원경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최고야. 출발이 아주 좋았어. 그가 갑자기 외쳤다. 저기 저 커브를 돌고 있다. 경주마의 무리가 직선 코스로 돌아 나올 때 우리는 특별 관람석에서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었다. 6마리의 말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양탄자 한 장으로도 그 말들을 모두 덮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반쯤 달리는 사이 메이플턴 마구간에 노란색이 선두에 있었다. 하지만 그 경주마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사이 데스버러가 앞으로 뛰쳐나왔고 그와 동시에 멀리서부터 질주를 시작한 대령의 말이 자신의 경쟁자를 스쳐 지나가며 10m 정도 앞지르기 시작했다. 발모랄 공작의 아이리스는 아주 뒤로 처져서 3등을 하고 있었다. 어쨌든 이건 내 경주예요. 대령은 손을 눈 위로 넘기며 숨을 내쉬었다. 저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홈즈 씨, 이제 당신이 너무나도 충분히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대령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있네요. 우리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울타리 안에는 주인들과 그들의 친구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의 얼굴과 다리를 알코올로 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가 전과 다름없는 실버 블레이즈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군요. 나는 말이 사기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 재량권을 활용해서 이 말이 여기로 와서 경주에 참여해 달리도록 만들었죠. 선생님, 당신이 놀라운 일을 해냈군요. 말은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당신의 능력을 의심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말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존 스트레이커를 죽인 사람을 찾아준다면 당신은 나에게 더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했어요.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대령과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그를 잡았군요. 그럼 어디 있죠? 범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있죠. 대령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혔다. 홈즈 씨, 제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방금 말한 것을 아주 나쁜 농담이나 모욕으로 간주하겠어요. 셜록 홈즈는 웃었다. 나는 당신을 그 범죄와 연관시키지 않았다고 장담합니다, 대령님. 그가 말했다. 진짜 살인범이 바로 당신 뒤에 서 있습니다. 그는 대령을 지나쳐서 그 순종말에 윤기나는 목에 손을 얹었다. 말이었군요. 대령과 나 둘 다 외쳤다. 네, 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말이 자기 방어를 위해 그랬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존 스트레이커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적한다면, 이 말은 자신의 죄책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 울리고 다음 경주에서 이 말이 한 번 더 승리할 것 같으니 좀 더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긴 설명을 미루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런던으로 돌아가면서
풀먼 열차 회사의 훌륭한 객실 한 구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월요일 밤에 다트무어 훈련 마구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셜록 홈즈가 수수께끼를 풀어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여행이 로스 대령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짧은 여행이었다고 생각했다. 고백하건대. 그는 말했다. 제가 신문 보도를 보고 구성한 그 어떤 추론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기사들 안에는 어떤 암시적인 사실들이 숨어 있었죠. 다만 그것들의 진정한 중요성을 가리는 다른 세부 사항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피츠로이 심슨이 진범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본셔로 갔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증거가 결코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련사의 집에 도착한 다음 제가 마차에 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양고기 카레에 엄청난 의미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아마 제가 멍하게 생각에 잠긴 나머지 여러분이 모두 마차에서 나간 후에도 앉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 어떻게 그렇게 명백한 단서를 간과할 수 있었는지 속으로 놀라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령은 말했다. 지금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네요. 그것이 제 추론 사슬의 첫 연결고리였습니다. 가루 아편은 아무 맛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맛은 불쾌하지는 않지만 감지할 수 있죠. 만약 그것이 어떤 평범한 요리와 섞였다면 그것을 먹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편의 존재를 발견했을 것이고 아마도 더 이상 먹지 않았을 거예요. 카레는 바로 이 맛을 감추는 매개체였어요. 낯선 사람인 피츠로이 심슨이 그날 밤 조련사의 가족에게 카레를 요리하게 했을 리는 없습니다. 또한 그 맛을 가릴 수 있는 요리가 나온 바로 그날 밤에 우연히 그가 아편 가루를 집어넣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나 기이한 우연의 일치이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심슨은 사건에서 제외되고 우리의 관심은 스트레이커와 그의 아내에 집중됩니다. 스트레이커 부부는 그날 밤 저녁 식사로 양고기를 요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가루 아편은 그 요리가 마구간 소년을 위해 별도로 덜어진 후에 첨가되었다고 봐야 하죠. 다른 사람들은 저녁 식사로 같은 것을 먹었지만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 부부 중 누가 하녀가 보지 않는 사이 마구간 소년에게 가는 접시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저는 개의 침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참된 추론은 늘 다른 것들을 암시합니다. 심슨이 마구간에 나타났던 일을 통해서 저는 개 한 마리가 마구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가 안에 들어가 말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개는 다락방에 있는 두 소년을 깨울 만큼 충분히 짖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정의 그 방문객은 개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존 스트레이커가 한밤중에 마구간으로 내려가 실버 블레이즈를 꺼냈다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런 부정직한 사람이 도대체 왜 자기 마구간 소년한테 약을 먹여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중개업자들이 조련사들에게 접근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나쁜 짓을 하게 만들어서 경주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련사들이 큰 돈을 벌었던 것이죠. 가끔씩은 기술을 속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했죠. 또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확실하지만 섬세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죠. 이 사건에서는 어떤 방식이 적용되었을까요? 스트레이커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 결론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건들은 실제로 나에게 도움을 줬죠. 죽은 사람의 손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칼,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절대로 무기로서 선택하지 않을 칼이었죠. 그건 의사인 왓슨이 우리에게 가장 섬세한 수술에 사용되는 칼의 한 형태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그것은 그날 밤 섬세한 수술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로스 대령님은 경마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경험 덕분에
말 허벅지의 힘줄에 약간의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피하 지방 아래쪽에 만들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상처가 난 말은 약간 절뚝거리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말의 근육에 무리가 생기거나 말이 류머티즘에 걸리게 되죠. 하지만 부정행위로는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비열한 악당 자식. 대령이 소리쳤다. 우리는 존 스트레이커가 왜 황무지로 말을 끌고 나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팔팔한 동물은 칼의 따끔함을 느꼈을 때 가장 깊이 잠든 사람들을 깨울 만큼 격렬하게 반응할 거예요. 때문에 야외에서 그 짓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군요. 대령은 소리쳤다. 그게 바로 그가 촛불을 필요로 했던 이유고 그 밀랍 성냥을 켠 이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면서 저는 운 좋게도 범행 수법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까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세상 물정의 밝은 대령님도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남의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일을 해결하기도 벅찹니다. 저는 스트레이커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고 두 집 살림을 유지하고 있다고 단숨에 결론 내렸어요. 수표와 영수증의 성격을 보아하니 이번 사건에 한 여성이 관련되어 있고 비싼 취향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당신처럼 하인들에게 관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인이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20기니짜리 드레스를 살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나는 스트레이커 부인에게 드레스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드레스가 절대로 부인에게 간 적이 없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재단사의 주소를 적어뒀다가 스트레이커의 사진을 가지고 그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더비셔 부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었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스트레이커의 두 집 살림과 빚이 그로 하여금 깊은 구멍으로 말을 끌고 나가도록 만든 것이죠. 마구간에서 도망치던 심슨이 스카프를 황무지 중간에 떨어뜨렸고 스트레이커는 아마도 말의 다리를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스카프를 집었을 거예요. 웅덩이에서 그는 말 뒤에 가서 성냥을 켜서 양초에 불을 붙였어요. 하지만 그 동물은 갑작스런 눈부심에 그리고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묘한 본능에 겁을 먹었을 거예요. 그 말의 발바닥에 박혀있던 철제 말굽이 스트레이커의 이마를 완벽하게 강타했어요. 그는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섬세한 작업을 위해 이미 외투를 벗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칼이 자신의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어요. 이제 설명이 좀 되시나요? 훌륭해요. 대령이 소리쳤다. 굉장해요. 마치 당신도 그날 거기 있었던 것 같네요. 제 마지막 단서는 먼저 아주 어려운 추론이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스트레이커처럼 빈틈없는 남자가 약간의 연습도 없이 이 섬세한 힘줄 놀이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무엇을 대상으로 엉터리 수술을 연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양들에게 눈을 돌렸어요. 놀랍게도 그 양들은 나의 추측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스트레이커를 더비셔라는 이름의 훌륭한 고객으로 인식했던 재단사를 만났습니다. 더비셔 씨는 매우 아름다운 부인을 가졌고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를 매우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죠. 저는 이 여자가 그를 빚더미에 앉혔고 그래서 그를 이 비참한 음모로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두 설명했습니다. 대령은 외쳤다. 그 말은 어디에 있었나요? 아, 말은 놀라서 달아나고 당신의 이웃 중 한 명에게 보살핌을 받았어요.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사면이 필요할 것 같군요. 여기는 클랩함 분기점입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10분 안에 빅토리아 역에 도착할 겁니다. 대령님, 저희 방에서 시가를 피우시겠다면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주마 실버블레이즈,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